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이비 종교 스스로 무너지니 냅두세요. 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반사회적인 종교가 스스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집단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그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알게 됨으로써 그 실체가 세상에 공개가 되는 거죠. 네, 뭐 살해를 했다든지 의문사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서 이 대한민국의 반사회적인 종교에 경종을 울리고 있으니 그냥 스스로 무너지니까 냅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체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뭐 과거에 자신이 이 반사회적인 종교에 가담해가지고 부역자 역할을 했다. 본인이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더더욱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이비 종교에서 뭐 부총재까지 하고 또 그 종교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되돌아서서 이 반사회적인 종교 척결에 나서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신도였던 사람들이 실체를 알고 나서 폭로를 하게 되는 거죠. 신도에서 피해자로 전환이 돼서 폭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사회적인 종교, 교주의 종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도 한 교주 같은 경우에는 감옥살이를 하다가 잠시 이제 이 집행 정지가 되면서 사망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고, 또한 교주는 뭐 23년이라는 엄청난 징역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 추가 고소를 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이 사회로부터 매장돼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사이비 종교의 1등 공신들, 또 사이비 종교의 부역자들, 조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이 젊은 시절에 20대, 30대에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친구 또 가족 이러한 사람들이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 친구, 아주 소중한 친구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그 정황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또 가족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가족과의 이 인연을 끊어야 되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교주나 사이비 종교 때문에 완전히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이 끊겨지는 그런 아픔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회적인 종교는 사회의 집단 양심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뭐 공중부양을 한다, 뭐 본인이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또 박정희 비선이었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뒤에서는 완전히 이 사이비 교주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천여몸에서 나왔다, 또 자기가 제사함을 100만 원만 내면은 축복을 주면서 제사함이 된다, 천국 티켓을 300만 원에 판다. 이거는 뭐 완전 반사회적인 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대국민 사과를 2번이나 했어요. 저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사실. 네, 해외에 5년을 거주하면서 정책만 이렇게 보고 지금 그래도 이 여야의 권력을 탐하는 이런 자들을 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도 있네 하고 지지 선언을 했다가 완전히 사람들이 저를 광신도 취급을 하고 맹신도 취급을 하고 사회에서 막 매장을 시키려고 하고 막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게 처음에는 저 사람이 기득권과 저항하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랑 수십 년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자가 어떻게 행동해 온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영상, 기사 막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 지지한 것도 잘못이다 해가지고 또 정책을 홍보한 것도 잘못이다 해서 대국민 사과를 2번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저 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정치적 피해자죠. 그러면서 지금 이자의 실체에 대해서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 북한 같은 경우에도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이죠. 그래서 일반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하고는 달라요. 왕조 체제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바이 수령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신격화를 시키는 정치와 종교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그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신정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냅둘 문제가 아니죠. 계속해서 그 종교의 자유, 북한의 종교의 자유라든지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 또 거주 이전의 자유, 뭐 또 유학의 자유, 결혼의 자유 이런 거 계속 외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우고 사회에 알리지 않으면 거기는 더더욱 주민들이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세뇌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지배한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얼마나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 박근혜랑 결혼한다, 뭐 결혼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면서 이자가 대통령이 된다, 뭐 황제가 된다 하면서 신정정치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정정치한다 이러죠. 그렇게 돼가지고 한국이 북한처럼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자기 비판하면은 채널 삭제에 나서고 있는 자인데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아마 지옥 같은 속에서 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스스로 무너지니 그냥 냅둬라 이런 방관하는 태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강력하게 알려야 되고 싸워야 되고 대국민 공개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체를 낱낱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